투데이 핫 뉴스 앤 인터뷰. 정책 국감이 되길 바랬던 21대 첫 국감 마무리됐습니다. 국감 동안 인천 내항과 연안 여객 터미널 등 인천의 현안들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지금도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의 맹성규 국회의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맹성규입니다. TVN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직접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두 배로 반갑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던 인천 내항 18부도 재개발 사업이 그동안 사업자 공모가 유찰되는 등 난항이 많았는데 이번에 인천 항만공사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9월 29일 사업 제안서가 제출돼서 네.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네. 15년의 항만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15년, 16년 두 차례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요. 예. 유찰이 돼서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은 신항, 북항, 남항 등으로 물류 기능이 이전이 돼서 네. 인천 내항을 재개발하는 사업인데요. 그렇죠. 재개발해서 시민께 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 18부두 재개발은 1단계 사업으로 우선 1부두에는 박물관하고 공원 그리고 친수공간 등 해양문화관광시설을 만들고 네. 8부두에는 관광시설과 연계된 숙박시설을 네. 설치합니다. 그리고 제2국제여객터미널 부지엔 주상복합 행정기능을 가진 복합 도심 시설을 조성을 하는데요. 네. 계획대로 된다면 25년 하반기 내지 26년 상반기에 착공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18부두가 재개발되면 이제 시민들에게 아주 훌륭한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될 텐데, 자, 의원님께서도 재차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한 대책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방향성인데요. 네. 시민을 위한, 시민을 향한 항만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내항 재개발에는 네. 인천시, 시민단체, 내항부두 운영사, 항운노조, 인천항만공사 등 많은 주체들이 얽혀 있는데요. 네네. 내항은 항만 용도의 폐기로 시민에게 환원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권한이 있는 인천시가 중심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일례로 보면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네. 부산항만공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고밀도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고층 레지던스가 지어지면서 배후 거주민들이 경관을 가리게 되고요. 네네. 상업용지로 설정된 공공자산을 사실상 특정 개인들의 네. 주거지로 전용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빽빽한 초고층 건물들이 예. 들어섰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은. 그래서 네. 인천 내항 8부두도 숙박시설 부지가 있는데 부산 북항처럼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 연안여객 터미널, 여기도 많이 복잡해요. 증축 사업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용역이 추진됐고 준공 계획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제동이 걸렸다고요? 이거 좀 진행돼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요. 거기서 배 타고 많은 곳에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천 여객 터미널 연간 이용객이 예. 작년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사진으로 못 보여드려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터미널에 가면 앉을 장소가 제가 없어서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연평도 가는데 저 서서 기다렸어요. 예, 돗자리 깔고 앉아 계시든지 다음에 서 계시든지 바깥에 화단에 앉아 계시고 그래요. 예, 진짜. 아주 그냥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네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이용객이 17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복잡해져서 네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인천항만공사가 네. 금년 1월에 연구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 용역 결과 증축의 타당성을 확보를 했어요. 네.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올해 5월 달에 투자심의위원회를 인천항만공사가 열어서 네. 사업 추진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와야 된다. 이렇게 결론하고 유보를 시켜버렸는데 네. 이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예. 항만공사 자체가 네. 한 43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고 네. 그런데 증축 사업은 한 3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제가 분석해 보건데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국감 때 인천항만공사와 해수부에 네. 자체 예산을 통해서 조속히 증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국감에서 이제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부분 예민합니다.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수 배출이요. 예. 뭐 이번 달 중에 방류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또 방류됐을 때 문제가 크죠. 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일본 정부가 지난 27일에 강요 회의를 통해서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국 내에도 불안한 여론이 있어서 일단 발표를 연기한 상황인데요. 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123만 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저장 탱크 용량은 137만 톤이라 22년이면 탱크가 다 용량을 가득 찰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알프스라고 불리는 핵물질 정화 장치를 통해서 이 방사능 물질에 대한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서 네.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네.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문제는 1차로 알프스를 통해서 정화를 마친 오염수를 조사해 보니까 73%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이 됐고요. 네. 더더욱이 이 정화 장치는 물과 성분이 비슷한 삼중수소라는 것은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양 방류하는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능 물질이 남아 있을지 그리고 이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나라인데 너무 걱정되고요. 우리 애청자 9820번님도 저 광어회 꽃게 너무 좋아하는데 제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막아주세요라는 문제도 주셨어요. 자,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까요? 예, 현재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네. 그리고 해수부 등이 참여해서 대응하는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본이 네.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를 해야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기정사실화해서 방류를 하게 되면 우선 공동 조사를 통해서 이게 방류된 오염수가 방사능 기준치 이하로 잘 정화가 됐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고 네. 이게 해양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런 공동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해류 확산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국감에서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해수부에 예. 먼저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서 사전 조사를 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자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살펴보죠. 인천항 보안공사 특수경비직의 퇴사율이 2명 중에 1명꼴이라고요? 여기가 일하기가 힘듭니까? 심각한데요. 근무 조건이 좀 열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네.
인천항보안공사 특수경비원 입사자와 퇴사자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네. 100명이 입사하면 88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특히 이제 특수경비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올해만 봐도 네. 43분이 열악한 처우 때문에 퇴사를 하셨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만공사의 100%가 출자한 자회사인데요. 국정감사에서 이 인천항만공사에게 보안 경비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안정화를 위해 청원경찰과 특수경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청원경찰로 통합을 하자라고 네.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좀 개선돼서 일하기 좋은 곳 그런 데가 정말 좋은 맞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행복한 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신경을 써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의원님. 직접 나와주셨는데요. 저희 인천 시민들 또 우리 경인교통방송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래포구가 지역구인 인천 남동과 국회의원 맹성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어렵고 불편하실 텐데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 맹성규는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예측 가능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남동구 갑의 맹성규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가 11월 2일부터 소통 1번가로